지난 시간까지 나선 가치미 의식, 나선 마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또 변화하는가의 원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알아봤는데, 그리고 그 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백호환이 얘기하는 그 변화의 조건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리더십으로서의 필요 조건으로서 이제 백호환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의식의 치유와 치유 기제, 이거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치유와 치유 기제, 의식의 치유, 또 의식의 변화에 대한 걸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치유자이거나 치유자가 아니면 자기 치유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리더이거나 할 때 그 조직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영성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나선 달인 리더라는 게 이제 영성 리더십으로 조직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백호환이 얘기한 그 조직의 변화의 조건이라는 게 그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건 필요 조건이라는 게 어떤 조직의 변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의 나선 가치미 의식 또 나선 마음하고 얘기했던 이것의 변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리더로서 이제 백호환이 얘기하는 그걸로서는 이게 필요 조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서 6가지를 갖다 얘기한 게 잠재력이라고 그랬어요. 잠재력. 이게 포텐셜이지. 그러니까 포텐셜. 지금까지 모든 강의가 나선 가치밈이 개개인들이 어떤 가치밈을 갖고 어떤 가치밈에 갇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어느 가치밈 짝 수준의 가치밈 의식이 이게 닫혀 있느냐, closed 돼 있다, closed. 또는 이게 사로잡혀 있느냐, arrested 됐다 그래요, arrested. 또는 열려 있냐, 이거 가치밈 의식이 open. 그래서 이걸 CAO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치미 의식이 닫혀있다는 얘기는 병리장애적이란 말이에요. 즉 패솔로지컬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불건강하다 이게 불건강. unhealthy하다 이게 unhealthy. 또 이것은 열려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 이건 healthy다. 이거는 PUH고 PAO 이것이 다 상응하는 건데 이런 가치미 의식이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병리장애적인 상태, 닫혀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변화는 불가돼. 변화는 불가능해, 불가능. 그럼 조직에서는 이걸 갖다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조직의 리더십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이걸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 나가야 되는 방향과 비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리더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병리적인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겉으로는 조직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그게 지금 순응하기 위한 거고 의식의 변화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조직이란 건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조직에서부터 어떤 기업, 공공단체, 국가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조직의 리더들 자체나 그 조직의 리딩 그룹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PRB나 RBO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 병리적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다 이런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의 치유와 변화 여기에선 이건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이거는 단순히 조직의 변화를 하는 그런 리더십의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 이거예요. 치유를 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근데 여러분은 진짜 조직의 구성원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이런 게 조직에 이게 유해한가 이 사람들이 그한가 이런 거 갖다 이제 이 가치미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 그걸 그 사람들 평가했을 때 있으면 완전히 이건 병적인 거다. 이 사람 장애적인 거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줘서 겉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하면 그런 사람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도태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치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게. 치유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치유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그룹이 이 사람들이 이게 치유 대상이다. 치유 대상. 백호환이 얘기하는 변화의 조건에서 잠재력의 문제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얘기하는 6개 조건은 의식의 변화에서는 그하지 않고 조직의 리더십에서는 잠재력이라든지 해법이죠. 이게 소위 솔루션이라 솔루션. 조직이 변화하려면 조직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해결책이나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이 불협화음, 디소네이션이라는 건데
불협화음이라는 건 이제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조직 내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는 이런 게 있기 마련이고 또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때요? 그건 완전 정체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것도 안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전부 다 무사안일하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예요? 교수, 공무원. 그건 뭐 그대로 안일하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그게 대표적인 거라. 기업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통찰과 자각. 인사이트인데 이것도 우리가 의식의 변화에서는 이게 관련되는 얘기죠. 이게 문제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건 여기 뭐예요? 바탕이 뭐예요? 어웨어니스라면 어웨어 자각.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의식의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어웨어니스 장애물 배우야. 그다음에 콘솔리데이션이라. 이런 어떤 조직이든지 변화하려면 조직의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건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건 뭐 모든 조직에서 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변화가 어렵고 장애물 자체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식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제도 여러 가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뭐 우리가 조직을 변화한다면 필요 조건으로서 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통찰과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솔루션에 대한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있는 조직이라야만 그걸 흔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면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변화된 상태로서 안정된 상태로서 갈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 공고화시키고 지원하고. 이런 건 뭐예요? 이건 거의 상식의 문제라고 상식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잠재력에 해당하는. 이건 내가 어때요? 이건 앞에서 내가 계속 실제로 가치미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 데서 이런 CAO의 문제, PUH의 문제 이거에 대한 걸 계속 강의해서 강조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치미 의식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은 뭐 현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의 문제는 내가 지금 뭐 쭉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야 지난 100년 동안에 대단히 위대한 그런 발전을 했고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내가 또 강조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날에 지금 현대 심리학이 바디, 마인드, 스피릿으로 했을 때 마인드까지는 현상을 갖다가 무의식이나 의식에서 잘 다루는데 스피릿, 소울 스피릿, 영혼, 정신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융의 분석 심리학이나 또는 트랜스포스나 자아초월 심리학 이런 거 이외에는 그쪽 외에는 다루지도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우리가 심층적인 생명의 존재로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주체인 물론 심리학에서는 그 주체를 인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심층심리학은 프시케, 정신이라 그러고 또는 마음이라 그러고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인식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그게 종교와 연관시켜서 서양에서 나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혼, 심혼, 심령, 그다음에 영 이런 거라 얘기해요. 그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 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건 의식 수준이 보통이나 보통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블랙홀 시면이란 말을 내가 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대 이제 심리학, 심리치료의 대안으로 나가는 게 미국에서도 뭐예요? 보완 대체의학이라 부르면서 그 안은 뭐 자연의학, 뭐 기능의학, 뭐 생활의학, 통합 스트레스의학, 뭐 심신통합의학, 홀로네 우리 통합치유 전공생들이 다 배운 이런 것들이지만 이건 또 어때요? 이건 몸, 마음, 영 스펙트럼에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론이 통합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면 그건 지금 굉장히 그 뇌인지과학이라든지 또는 신경생리학 또는 뭐 신체심리학, 피해나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환원주의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치유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치유가 수백 가지가 있고 하지만 그게 다 치유의 가치가 있고 치유를 시킬 수 있는 면이 있고 그거하고 치료도 그거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로 왔을 때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럼 나선 동력학은 어떠냐? 백호안이 그 하는 것도 전부 다 리더십과 컨설팅 위주로 그 하다 보니까 이런 의식의 치유나 이런 걸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해온 심층 나선 동력학. 이거는 바로 의식의 치유가 거기에 가장 좋은 이론과 모델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데서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존재와 인식 양면을 갖다가 동전의 앞뒤같이 다 중요시한다 이거예요. 나는 서양의 존재적으로 그 안은 서양의 종교에서 비롯해서 서양의 철학이나 뭐도 그런 거에서부터 또 심리학에 가서는 인식론적으로 인식적으로 이게 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동양은 불교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인식 위주로 이렇게 한 거든. 이게 양쪽이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영적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청 나선 동력학도 이 두 가지 양면을 갖다가 내가 아주 중요시하게 강조하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 측면에서 이걸 이해하고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배적인 역동적인 지배적인 밈 수준은 지금 이미 앞에서 내가 강조해 온 거예요. 그에는 BPR이다. 베이지, 퍼플, 레드. 이게 우리 인간이 동물, 포유류하고 똑같은 본성, 생물학적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1차적으로 인간이 쾌락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1차적인 어떤 쾌락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본능이 지배하는 이거 수준이 베이지, 퍼플, 레드 수준이라는 걸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러다가 이제 포유류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인간은 인지가 발달, 인지 밈이죠. 밈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이 인지지능, 인지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동물과 달라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자아가 거기에 상황에서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동물적이면서 또 동물한테 없는 그런 자아가 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문명화된 삶. 그러니까 인간이 평화롭게 시족, 종족 중심으로 살던 만년, 12,000년 그 이후에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환경 때문에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그때는 힘이 있는 자가, 동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동물과 다른 건 뭐냐면 이건 무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일단 권력을 가졌다 하면 또 힘을 가졌다 하면 그걸 영속화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앞에서 계속 강조해온 RBO였단 말이에요. 자아중심적 소유욕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RBO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백호안에서 나오지 않지만 정상적으로만 성장하면은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타고난 건기가 보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외적으로는 삶의 조건은 뭐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가정 환경, 가족, 대상관계죠. 이 환경과 그 사람이 갖고 온 카르마 또 그것은 유전적으로 받은 거 이것이 그냥 내면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을 갖다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점점 더 누적되고 좀 더 심화돼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는 어때요? 근데 그런 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다 10대가 지나가서 20대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쯤 되면은 여기서 가치밈에서 얘기하는 6개 일정밈이 어느 정도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그게 백호환하고 다른 거예요. 백호환 어느 책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여기서 BPR이나 RBO를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까 여기서 병리적인 거라 했죠? 병리적인 사람들이란 것은 전부 다 어때요? 그 사람의 가정환경, 그 사람의 대상관계에서 부모가 어떻단 얘기예요? 부모가 다 문제가 있는, 부모가 가진 자이거나 재벌이거나 통치자이거나 좀 다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거의 그런 또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많다 이거지. 소위 말하는 소시오 사이코패스 또는 그거에 준하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어때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니까 오히려 그래 가진 자들 중에서 지배자들 중에서 그런 것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그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한 치유의 대상이라는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근본적인 뭐 그건 아니야.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육아에 대한 걸 갖다가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내가 또 쓰고 있는 지금 혼의 치유에서도 지금 강조가 있는 건 인지의 문제라면 인지가.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2, 3살 요때 인지적으로 막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 그때가 또 아이들이 감정, 정서와 정동이 굉장히 지배할 때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아이가 보는 그런 거, 또 그런 인지 차원에서 대상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그 아이의 감정, 정서와 정동, 이것이 딱 같이 이 뇌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한번 아이가 상처를 받고 상을 받는다. 그래서 뭐 그게 각인돼가지고 그게 누적되면서 성장해가지고 그걸 지배해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의 한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것이 뇌인지과학적으로, 뇌적으로 4분의 뇌과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뇌인지과학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3분의 또는 4분의 지정의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전부 다. 지는 뭐예요? 지는 바로 인지. 우리 이 대뇌 심피질. 이런데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대뇌 심피질. 인지지능의 문제는 인지지능. 다중지능적이지만. 정이란 건 대뇌 변형계, 편도체. 의라는 게 뭐예요? 뇌관을 비롯해서 이런 행위란 건 우리 신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나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게 샘축과 HPA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스트레스 받아가 또 행동으로 딱 하고 뭐하고 이게 뭐 하는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든 액션이 이루어지는 게 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행. 이 간내를 비롯해가지고 뭐 손에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지만 지정의 행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인지가 그해가지고 하면 동시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게.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건 피아제가 그한 전조작심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뭘 상대의 심리를 알겠어요? 상대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겠어? 뭐예요? 지한테 들려오는 거, 그 이해하는 거, 그것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심리에서 감정, 정서가 정동, 이것이 받아들이는 대로 그것이 그 아이를 완전히 상처를 주면 그 아이는 부모가 멀쩡해. 멀쩡한데도 분리불안 장애가 생기는 건 부모가 일하고 그의 워킹맘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쉽고 또 이 자폐 스펙트럼 생기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아까 얘기한 그런 병리 장애적인 수준이 아닌 소셜 사이코패스적인 아닌 그런 경우에도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이 모든 문제, 밈도 이게 바로 인지라, 인지 중에서 가치. 그래서 이런 것이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기서 그 하는 것은 병리 장애적이거나 또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거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성장 과정에 인지를 비롯해가지고 그 아이의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이 인지는 이게 뇌가 이제 그에서 하는 거지만 정과 의는 어때요? 이거는 주체의 문제라면 혼이 그 하는 거예요. 주체가. 이 뭐 혼을 그 할 때 우리가 뭐 의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한다. 의지. 아들러 심리학이나 뭐 빅터 프랭클이나 아사지오리의 심리학에서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의지라 뭐 의지. 이건 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혼과 내가 어때요? 내가 항상 꿍짝짝 서로 이렇게 하면서 상의 상수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서로가 의지하면서 서로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한번 각인되면은 그대로 이 뭐 혼이 어떻게 해서 어떤 외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거에 대해서 뇌가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 사건으로서. 그래서 그게 각인돼요. 그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혼이 다시 관여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유사한 거 되면 그 점점 그하고 그게 되면 그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행으로 가가지고 이 생리적인, 신체적인 조건도 여기서 다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이 가치민 의식을 다룰 때 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문제식은 다 있다 이거예요. 불건강한 수준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 BPR이나 RBO다. 중간에 이제 PRB가 중간에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BPR보다는 PRB가 사실은 그하죠. PRB는 뭐였어요? 블루, 인섭. 이거는 뭐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런 권력이나 그런 힘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제도, 법, 규범 이런 걸 다 만든다는 거. 이 빠져 있지만 PRB. 이것이 또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예요. PRB. 이거는 인간이 본능적인 거와 인간이 동물한테 없는 인섭적인 거. 인섭이 들어갈 때 벌써 인지적으로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인지는 어때요? 블루의 인지는 발달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수준의 인지겠어요? 피아제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구체 조작심성,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렌지 밈 정도 가야지만 우리가 10대 가가지고 형식 조작심,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 블루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은 또 뭐하고 있어요? 자하고 동전의 앞뒤 같이 그거 한다 그랬어요. 그게 페르소나라고 그런다 이게. 그런 낮은 수준의 페르소나와 인지가 탁 그게 갇혀 있게 되면 성장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게. 지능은 높을 수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RBO 위에는 이제 옥이라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단계에서 사회적인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또 그것이 소유와 행위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게 블루까지고 오렌지까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공동체에서 존재적인 삶을 갖다가 깨우치고 알고 중시하는 데가 이제 옥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내가 그거 할 땐 또 그게 비오지가 또 중요하다고. 이건 Y는 이건 이청의식이라면 이청의식. 이 가기 전에 비오지의 단계에서 그 해야지 Y로 가야 해. 세 가지를 중요시했나 그랬지만 B는 어때요? 뺄 수 없는 거라고 나는 강조해서 여기. 그래서 이 보기, 가장 바람직한 건 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라고 하는 건. 이것이 차이가 어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전부 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성장 환경, 삶의 조건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성장화에서는 앞에서 계속 강조해오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자연적인 삶의 환경.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회적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느 한 인간들 지배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가예요. 국가의 정치, 경제 이것이 한 개인들 그 삶을 지배한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지 그러니까. 그 중에 정치적이냐. 그게 이게 완전히 독재냐, 민주냐,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삶이 어느 나라의 시민들, 국민들의 삶이 지옥에 사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에 사느냐에 그한 거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 지금 의식이 변화한다는 건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BPR,
PRB, RBO, BOG, OG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풍장 변화하는 거. 이것이 목표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그거다가 이제 영적 성장까지 하면 이제 바로 2층 의식에서 3층 의식까지 하는 여기에서 C라고 쓰라는데 사실 3층 의식은 C와 퍼플인데 2층 의식이 바로 옐로, 황색과 터콰이즈인데 실제로 우리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옐로와 터콰이즈 2층 의식.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린 의식, 공동체. 그래서 사실 GYT 이것이 바로 영성 리더십과 영적 성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타내는 의식의 수준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절대로 이 단계란 것은 소위 말 우리 요새 최소한 마음 챙김 명상 또는 어떤 다른 수련 수행 이게 없이는 불가하다. 그린까지는 가능해요. 명상을 많이 안 해도. 그래서 마음챙김 해야 된대요. 제대로 그린 의식을 하려면. 근데 2층 의식으로 올라가려면은 이건 필수적인 거라면 해요. 그럼 2층 의식 위에 3층이 뭐냐면 이게 코랄하고 바이올렛, 보라. 이게 3층 의식이에요, 3층. 이거는 자초월 의식이라고 자초월 할 수 있냐.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어떤 개인의 대응에서 건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필수 조건은 최소한도 2층 의식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의 치유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 단순히 여기서 그 백호안이 얘기하듯이 뭐 퍼플이 레드가 되고 레드가 블루가 되고 블루가 오렌지가 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의 치유나 의식의 변화를 다룬 게 아니고 조직에 대해서 가치밈의 변화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치유자하고 또는 여러분이 자기 치유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치유.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영성 리더십을 갖다가 조직에서 영성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자기 치유를 통해서 영성 리더십을 하려면 이 2층 의식이 발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2층 의식이 발현하려면 반드시 기본 조건이 마음 챙김. 어떤 마음 챙김에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련 수행을 했을 때 이게 된다며. 그럼 그 의식이 그 정도 가지 않은 사람이 영성 리더십을 구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담론으로서 머리로서 얘기하는 관념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영성 리더십을 갖고서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겠다. 아니면 조직의 구성원들을 갖다 치유, 변화시키면서 그하겠다 할 때는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치유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치유에 대한 명상이나 치유 수련 이런 걸 하면서 수련을 하지 않고서는 이건 되지 않는 공연불과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게 조건이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그걸 뭐였어요? 자, 여기서 다루는 건 심청 나선 동력학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자다 아니면 자기 치유에 의한 리더예요. 그렇다면 우선 그 자기가 이거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가치밈의 현재 상태가 뭐냐 하는 걸 갖다가 그건 가치밈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여러분이 우선 이 짝으로서 갖는 가치밈들이 갖고 있는 병리장애적이고 불건강하고 건강한 이런 것들이 각 수준에 구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냐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가치밈의 조직의 개개인의 가치밈의 상태, 가치밈 프로필의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평가하고 그거는 자기가 알면은 실제로 이걸 갖다가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진 형식으로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치밈 상태를 평가하는 평가지. 그런 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지금 나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리더십과 관련된 걸라도 또 제대로 안 나와 있다. 그걸 갖다 적용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설문 형식으로 쭉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알아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치민 군이 갖고 있는 특성, 불건강하거나 병리장애적인 특성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올 테지만 각 가치민이 갖고 있는 가치민 의식의 특성과 특성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그 가치민의 또는 가치민군의 문제, 그럼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걸 알면은 설문을 만들 수가 있죠. 우선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가치민에 대한 걸 갖다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는 그 다음 단계.